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이번 주 셋째 주 주간 지수 흐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지수 흐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연말에 2019년도 국내 지수 예상 상반기 예상 지수 흐름 동영상을 제가 찍었었습니다. 그때 언급을 했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날 전까지를 보고 대응을 하자. 지수 상승을 1월달 지수 상승 설날 전까지를 보고 대응을 하자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구독자도 얼마 안 되시지만 보신 분들도 거의 기억을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보니까 기억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그만큼 다른 전문가도 아니고 또 신뢰성 있는 부분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아마 그냥 가볍게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참고로 하세요. 이제 설날 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선 부분을 120선을 보고 있어요. 저항선이 이제 내려오면서 설날 전쯤에 누를 거라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선하고 설날 전까지 시점을 같이 봅니다. 하락할지 상승할지 맞추는 시점이나 타이밍까지 얘기해 준다는 거는 신이야 아니면 못한다라고 방송에서든 어디든 어느 전문가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가설을 쓰는 거고 하나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소설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흐름이라 물론 이것도 설날 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인데, 일단 주간 단위 어떤 단기적 지수 흐름의 관전 포인트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말에 오늘 그날도 토요일인가요? 설명을 드렸었죠. 단기 추세선, 그러니까 단기 추세선 저항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뭐가 지수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그러면서 이번 주에도 그걸 움직이는지를 지켜봐라. 그게 관전 포인트였어요. 지난주에. 근데 그대로 움직이긴 움직였습니다. 5일선과 이 단기 추세선, 그러니까 저항선이죠. 요 선 사이에서 움직였습니다. 지수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먼저 제가 올 2019년도 상반기 지수 예상 흐름을 갖다가 박스 행보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거래소 월봉입니다. 월봉, 거래소 월봉인데 이렇게 박스를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 박스를. 자, 코스닥 월봉도 같이 박스를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왜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는지. 자,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 거래소고 이 코스닥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자, 거래소부터 먼저 볼까요?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이 가운데 동그라미 친 선 보이죠? 요거 요 선이 있다. 단기 추세선이다. 단기 추세선인데 이 선을 지금 그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타서 이 단기 추세선을 올라타느냐 안 타느냐 그걸 보자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코스피는 이걸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 올라간 거고 박스 상단으로 올라간 거고, 코스닥은 이걸 올라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추세선이 박스 상단에 있습니다. 선이. 그랬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올라타지는 않고 어쨌든 간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라타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박스 상단을 찍는데, 그러니까 전고점이 되겠죠. 박스 상단을 찍는데 이걸 돌파를 안 하느냐가 관점이고, 돌파를 못할 경우에 내려와서 이 추세선을 찍고서 다시 한번 내려올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거는 아닙니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도 또 지난번에 내가 동그라미 친 선이죠. 이 동그라미 지난번에 그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번 주 또 큰 원이 이번 주에 이 추세선 따라 희한하게 이 추세선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죠? 지수가. 그죠? 이 추세선이 별다른 추세선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 추세선은 사람마다 그리는 그 기준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어떤 배우고 한 사람이 아니고 혼자 독학으로 제 경험으로 이 추세선을 끊는 거고,
다른게 배우고 전문가든 어떤 뭐 이론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별도 추세선 걷는 기준이나 뭐 법칙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그린 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린다 이겁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나름대로 저도 이 추세선을 그냥 그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추세선을 어떻게 왜 그 선 이 선을 긋는지를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이 추세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 경험상 한 부분에서 이 추세선이 거의 맞아요. 틀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겹칩니다. 나중에 보면 항상.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 중간에 코스닥이나 코스피 박스를 하나씩 그려놨죠. 나중에 요거 설명을 드릴 건데 나중에 그 설명 그릴 시점이 조만간 상반기 안에 한 번 올 겁니다. 그게 아마 상반기쯤일 건데 그때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중요한 설명을 아마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제가 설명 마지막 박스 저 하나를 더 그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는 보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코스피 먼저 볼까요? 코스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음 주에는 요 상단 박스 상단을 찍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박스 상단을 돌파를 시도를 하지 않을까 다음 주거나 아니면 요 시점을 아마 다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말일이겠죠. 2월 말주 마지막 주에 아마 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에 텍스트 글쓰기 이건가요? 1월 마지막 주 상단 돌파 시도 이렇게 본다 이거죠. 마지막 상단 돌파 시도를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시 밀려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제가 요 빨간 선 꺼놓은 게 이게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설날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기준 그 선을 꺼놓은 거예요. 2월 5일까지 상승을 보자. 그리고 나머지 추세가 하락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선을 꺼놓은 겁니다. 이제 코스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을 볼까요? 이제 코스닥도 요거 선을 꺼놨고 똑같이 사고 가다가 다음 주에 이걸 돌파를 해서 박 상단을 찍고서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설 이후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이렇게 선을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지수를 내려가고 올라갔지 이걸 맞추는 거는 뭐 신만이 안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 제가 어떤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시고 참고로 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요 다음 주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그래서 아까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네. 120선 이게 120선이에요. 120선 120선 이 120선이 내려온다 이거 내려와서 여기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월 5일 요때쯤에 아마 이 선이 이게 이 길로 가겠죠. 일로 여기 내려오게 슬슬 내려와서 여기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네. 어쨌든 간에 요 선을 이 120선이 이렇게 부딪혀서 밀릴 거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코스닥이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120선이에요. 120선 120선입니다. 120선 이평선도 이평선도 120선 뭐 130, 저는 130선을 써요. 근데 뭐 그거는 보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보면은 이평선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뭐 뭐 224 쓰는 사람 또 뭐 별 다르게 다 틀리잖아요. 저는 보통 쓰는 그 수치를 저는 이평선을 적용을 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모든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그냥 샘플용 지수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손을 안 대놓은 건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는 선은 다른 선이지만 그 선이 내려와서 이걸 부딪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간에 120선하고 비슷한 선이에요. 거의 그 근사치에 있는 수치선이기 때문에 이 선이 내려와서 밀릴 거예요. 얘를. 그래서 밀려서 이렇게 밀린다는 거예요.
이 20선이 부딪히는 시점하고. 그래서 그게 박스 상단이고, 박스 상단에 상단이고 21선이고, 응?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20 박스 상단이고 120선이고 120선 저항 받고, 응? 설날이고 박스 상단이고, 요게 요 부분이 이렇게 일치하는 걸로 본다 이거죠. 글자를 다시 못 쓰나 이거? 그런 거 못 쓰는 거 보네. 어떠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딱히 맞다고는 뭐 100% 주장을 할 수는 없고 신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조로 하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제가 요 섹터들을 설명을 드리고 영상 애매하신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뉴스를 링크를 걸어서 설명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다 올라가 버려서 반등을 해서 제가 생략을 해버렸어요. 뭐냐면 수소차하고 전기차였어요. 수소차하고 전기차 배터리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둘 다 반응이 좋아서 움직이는 바람에 제가 별도로 영상을 찍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뭘 언급을 했었냐면, 디트로이트 부분이 있고, 어, 한중, 음? 한중 환경회의도 있고, 정부 정책이 또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제 매매를 단기적인 이번 주 설 전까지 매매 항목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슈가 같이 붙어서 이슈끼리 같이 붙어서 움직일 거로 제가 봤던 거죠. 왜냐면 또 디트로이트가 27일인가 언제까지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환경하고도 관계가 되잖아요, 수소차가. 그리고 전기차가. 그리고 디트로이트 관계가 되고. 그래서 배터리 부분도 관계가 되고 해서, 응? 그 부분 중에 하나엔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참고로 일단은 요거는 그냥 나중에라도 참고로 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 뭐 기법 관련된 영상을 하나 짧은 거 10분짜리 하나 찍은 거 있어요. 10분대인가 뭐 찍은 게 있어요. 그 뭐 근데 그걸 보고 어떤 초보분이 저보고 이제 초보가 이런 영상을 올린다고 올리지 말라고 그 댓글을 달으셨더라고. 보신 분도 몇 분 안 되는데다가 또 구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 그 댓글 다셨더라고. 제가 굳이 그걸 뭐 올릴 필요가 없는데, 그 내용이 왜냐면 제가 나중에 그 오늘 누가 어느 분이 급등한 종목 동국 RNS 그 부분을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영상 말미에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나온 그 설명이 되는 기법이에요. 그 기법은 어떤 기법을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하든 그 과정을, 제가 말한 그 과정을 걷지 않고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 초보분이 이해를 하고 왜 그따위 영상을 올렸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분이 욕을 하든 뭐랑 상관이 없는데, 단 중요한 거 뭐냐면 도움 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지, 굳이 뭐 제가 잘난 체 하려고 아니면 뭐 돈을 벌려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제가 짧지 않은 그 주식 경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 10분짜리가. 제가 그래서 그 제목을 아마 좀 그런 식으로 달았을 것 같은데,
현혹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서 근데 본인이 이해를 못하신 거지 그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의 댓글에도 그래놨어요. 다른 데 가서 저 기법이나 뭐 돈 주고 사셔서 유료방 가셔서 거기서 배워갖고 오세요. 근데 그거 보고 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한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 그 기법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근데 그 기법도 그 기법이나 그런 것도 그 타이밍이에요. 똑같은 기법을 줘도 먹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먹냐. 제가 설명 그때도 전에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먹는 사람이 먹는 방법을 모르고 요령을 모르면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1시간에 만에 먹고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먹고 어떤 사람은 어?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그래서 굳이 제가 영상을 잘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굳이 뭐 제가 뭐 저도 저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뭐 굳이 응?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 스스로도 자숙을 해야겠구나. 굳이 내가 왜 나 제가 또 스스로가 또 공부를 또 왜냐면 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는 제가 초보스러운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보 티가 안 나게 공부 더 하고 열심히 열공 더 하고 해서 초보 티를 벗고 나서 어? 뭐 누구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단 자중을 하는 거에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영상을 제가 많이 안 올립니다. 거의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지수에 관련해서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 영상을 이제 안 찍다가 찍는 겁니다. 이번 주 처음 찍는 영상이고 앞으로도 중요한 부분 어떤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주간 전략은 블로그에 계속 올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보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다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필요할 때, 또 요청이 있거나 필요할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필요치 않은데, 보지도 않는데, 사실 보지도 않더라고요. 구독자도 없고, 그래서 굳이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스스로도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보 티가 나니까 초보라고 하지 안 나면 고수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그리고 보면 밴드나 뭐 카톡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를 나쁘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하시는 분들도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그리고 주식은 평생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해왔던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또 성숙되고 또 고수가 되면은 제가 막 주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들을 그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앞으로는 요구사항이 있거나 또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꼭 진짜 이건 필요한 부분이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그때 올리는 걸로 그거 아니면은 그냥 제 혼자 그냥 떠드는 넋두리 영상 외에는 안 올리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은 가급적인 자제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참 그 설명을 이제 어떤 한 분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국 RNS 동국 RNS입니다. 동국 RNS 이 동국 RNS인데 이 동국 RNS가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500단위로 500단위 뭐 2,500원이면 3,000원 뭐 그런 식으로 뭐 1,000원이면 2,000원 뭐 1,000원이면 뭐 1,000원이면 2,000원 펜슬인가 1,000원 1,000원이면 2,000원 뭐
1,000원이면 2,000원, 2,500원이면 3,000원,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단위 어떤 그 특정 단위 숫자대로 세력이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진 않아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왜냐면 그렇게 세력이 500원 단위로 올리자, 1,000원 단위로 올리자 그러면 그 개미들 금방 눈치채요. 개미들 얼마나 그 빠꾸미, 응? 고참, 응? 경력 많은 고참 개미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고참뿐만 아니라 리딩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눈치채버리죠, 그러면. 이 화가라고 그러거든요.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작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 기마백이, 그림을 그리는데, 일반 리딩자나 전문가나 고수들이 아니면은 일반 개미들이 모르고 티 안 나게 하려고 그림을, 이 차트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티가 나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었냐면, 그 매매 뭐라 뭘 주가 매매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그래서 그런 얘기 처음 듣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호가 변동, 단위 변동 그 가격대 매매를 말하는 거냐? 네,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천원대하고 만원대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호가가 1호가, 2호가, 3호가, 이 호가 창의 호가가 그 개념이 틀려요. 퍼센티지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호가 매매, 그 호가 변동성 되는 단위의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단타를 특히 스키핑 하는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니까. 왜냐면 어떤 거는 5원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건 10원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거는 50원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건 100원 단위로 움직이고, 어떤 거는 500원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호가 창이 한 1호가가. 그 변곡 그 호가 단위가 있어요. 그럼 그 호가 단위 매매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하나의 기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 사실 정확한 확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세력이라 그러면 그걸 하고 싶지, 세력에도. 그렇지만은 올리고 싶지, 당연히 큰 호가로.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상황마다 틀리고 그 막 변동이 막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획일화적이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가격대 매매 부분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또 뭐 그걸 가격대 매매를 하는 500, 300인데 그게 매물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래서 매물대? 그거 500단위, 1000원 단위가 무슨 의미로 매매 그 저 매물대 단위라고 얘기하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매물대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세력들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하기 편하게, 뭐, 응? 이거 만약에 2,000원짜리면은 지금 이게 3,150원, 뭐, 이게 아니라 3,500원, 3,500원을 잘라, 끊어, 뭐, 올려, 뭐, 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뭐, 얼마 10원, 뭐, 3,155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55원, 뭐, 몇 원, 5원, 뭐, 75원, 뭐 35원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0단위를 맞춰서 끊는다. 그럼 끊어서 매매하라 한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굳이 딱 정해서 뭐 단위별로, 단위 배수별로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매매법이 있다라는 얘기는 저는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 건 있다라고 들은 거지.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뭐 500단위면 500단위, 뭐 저 그 단위 0단위 그 개념은 있어요. 그거 블로그 그 내용도 제 블로그에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도. 어쨌든 간에 근데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지.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 그 뭐라고 적어놨냐,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세요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동국 RNS 지금 이 차트는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여기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추세선을 그어 보세요. 그냥 그랬어요. 추세선을 그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그었다 보니까, 자, 추세선은 응? 다양하게 그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개로 많이 그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세선은. 추세선을 여러 개 그을수록 응? 자, 지금 내가 금방 껐잖아요. 그냥 그은 게 오늘 종가예요. 이 선이, 이 추세선이.
그리고 여기 위에 추세선은 오늘 고가고. 예? 제가 여기 월봉에는 이 선을 안 끄은 거예요. 어디서 껐냐면 주봉 보고, 주봉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봉을 끈 거예요. 주봉에도 보니까 주봉이 이렇게 다 일치가 됐어요. 이거 보고 제가 차트의 추세선을 그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주봉에 끈 걸 보고. 이 선들이 무슨 선이냐? 추세선이 추세선. 제가 지표 아까 지수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추세선을 똑같아. 한 지점에서 그냥 추세선 근 거예요. 근데 무슨 근거로 그었냐? 기준이 뭐냐?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어떤 그걸 그리다 보면 이게 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고점이 이거 종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선이 보니까 다른 데서 다 부딪히고 봐요. 이것도. 오늘 종가가 여기에서도 한 부딪혔잖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이 500원, 100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응? 그게 뭐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말이 틀리다 맞다를 떠나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 오늘 요 밑에도 보면은 오늘 시가가 이 추세선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자, 주봉이었잖아, 이게. 월봉에도,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월봉을 껐다 보니까 꺼진 거예요. 요 선이, 이제 오늘 시가에 뭐 선에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또 하나 더 꺼볼까요, 그냥? 월봉이에요, 월봉, 지금. 응? 이게 선들이 비슷비슷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 예, 요 저가에 딱 시작을 했네. 자, 예? 저가에 부딪혔잖아요. 자, 월봉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끄는 거고, 주봉. 제가 왜냐면 그분 보고 추세선을 꺼보세요 했는데, 그분이 또 제 생각에는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지수 부분하고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추세선을 왜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냐면, 그걸 보시라고 한 거예요. 일봉에서도 추세선이 그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 주봉에서 그으세요. 주봉이 더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일봉에서도 긋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는 시점이 틀려요. 내가 이 영상도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주봉, 월봉을 적용을 틀리다. 그리고 이 보조지표나 이평선 기준이나 뭐 모든 것을 설정값을 자기 기준으로 돌려라, 맞춰라. 시점, 기간, 매매가 내가 단타를 하느냐, 스윙을 하냐, 중장기 매매를 하냐에 따라서 이 설정 값을 같이 가져가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보고 싶은 그 맥점이나 포인트가 내가 설정을 해 놓은 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되고 자기 기준을 터득을 하셔야 돼. 저분도 그거 안 하고 하시는 분들 많다고 내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설명을 몇 번 드렸어요. 뭐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값들은 다 바뀌어야 돼. 그때 설명할 때도 설정 값을 내가 주지는 않았어. 얘기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래 이래해서 설정 값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거의 기준에 맞춰서 설정을 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그래도 제가 초보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영상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보시더라도 너무 초보티가 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에 이해가 안 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다셔서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아니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댓글 다시 해주시고, 아니면 어떤 영상을 부탁한다라고 하면 그걸 영상을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영상을 그걸 맞춰서 올려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초보가 잘난 체하고 설치는 것 같아서 저도 자중을 하고, 저도 공부를 이번 기회에 자중하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또 스스로 반성을 했습니다. 초보티가 안 나게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자, 오늘 설명이 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30분 지났네요. 그러니까 한번 영상을 찍으면 희한하게 30분이 돼요.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지수는 5일선과 단기 추세선 사이의 움직임을 관전 포인트로 보라. 요게 맥점입니다. 요게 맥점이니까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